루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을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24시즌 루키 황준서, 조동욱 선수 인터뷰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완 육성이 더딘 상황입니다. 아니 기존의 자완 투수들이 팀을 떠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자완 육성 세판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생을 한 황준서, 조동욱 선수 모자란 부분, 채워야 할 부분, 발전시켜야 할 부분 부르고 깨지면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고생을 한 만큼 가치를 보이는 두 선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정우람 선수는 플레잉 코치로 반은퇴 상태였고 김범수, 박성웅 선수는 부상 부진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지훈 선수는 데드암 증세로 1군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김기중 선수도 1군, 2군을 오가는 상황, 오직 류현진 선수만이 자리를 지킨 자완 파트입니다. 새로운 선수들의 존재감이 필요했고 하나는 빠르게 황준서, 조동욱 선수를 콜업, 선발, 불펜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첫 선발 경기 승리 투수가 되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두 선수이지만 기량 유지에 실패하면서 호성적을 만들었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다만 김태견 선수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비교가 돼서 그렇지 두 선수 모두 동기들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루키 선수들은 보완점을 찾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적으로 이어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케이스는 희소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플랜을 찾을 수 있으면 된다. 구속이던 우위이던 변화구이던 자신이 스토브리그 동안 무엇을 보완할 것인지 찾고 진입을 할 수 있다면 족한 시즌이 바로 루키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준서, 조동욱 선수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그 고생 속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약이 되는 시즌이 되지 않았나 유추해 보겠습니다. 25시즌 두 선수의 활용법 궁금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엄상백 선수를 영입하면서 선발진 모두 채워진 상황이고 김민호, 이태영 선수 모두 복귀를 준비하면서 선발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불펜은 김범수 선수가 안식년을 가졌고 박성웅, 성지훈 선수도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 선수 중 1군에 남을 선수가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두 명만 불펜진에 살아남는다면 상황이 좀 바뀌게 될 겁니다. 이번 루키로 들어온 권민규 선수, 이동현 선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황준서, 조동욱 선수가 좀 더 몸을 키울 수 있는 선발 수업을 진득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이루어질지 가능성은 현격히 낮다. 그럼 1년 1군에서 부른 두 선수가 또다시 고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준서 선수는 올 시즌 교육리그까지 합하면 90이닝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 소화한 이닝이지만 루키치고는 많은 이닝을 소화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술 훈련이 필요한 황준서 선수에게 휴식을 부여한 이유가 될 겁니다. 조금은 의도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좌투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투구 체력이 부족한 황준서 선수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경험을 쌓게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황준서 선수는 서상 숙소에서 제공하는 하루 삼시세끼를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먹었다. 틈틈이 프로틴도 섭취하면서 잠들기 전까지 초콜릿을 먹을 만큼 체중 불리기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시즌 초반에는 제 퍼포먼스가 나와서 너무 재밌게 했다. 하지만 시즌 중반부터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어느 한순간에 투구 밸런스를 잃어버린 것도 체력 때문이었다. 좋았던 밸런스를 바로 찾지 못해서 헤맸던 것 같다. 살찌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다. 손혁 단장은 체중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했다. 체중을 찌우는 것보다 체력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한다. 비시즌에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다. 근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황준서 선수입니다. 몸무게 10kg당 구속 10kg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매일 경기를 하는 동안에는 몸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사실 대식가들은 상관없지만 소식을 하는 선수들은 몸무게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특히 황준서 선수는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먹는 것도 훈련이다 생각을 하면서 루틴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숙제는 구종 추가입니다.
포심, 포크, 커브를 주로 던지는 황준서 선수. 커브의 빈도가 낮기 때문에 포심, 포크, 투피치 선수입니다. 구속이 나올 때는 큰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언제나 최상의 컨디션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스트라이크 존에 같이 들어갈 구종을 찾아야 합니다. 시즌 초반과 시즌 후반 여러 부분이 다르겠지만 포크볼 활용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포크볼을 스트라이크 존에 투구를 하기도 했던 황준서 선수. 그런데 후반에는 떨어뜨리는 데 집중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럼 포심과 같이 들어갈 새로운 구종이 필요합니다. 속구는 스트라이크, 변화구는 볼. 이러니 타자는 노림수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구종 추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황준서 선수는 루틴 같은 게 없었다. 경기 준비 과정에서 몸을 푸는 것보다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했다. 25시즌 슬라이더도 많이 던지려 한다. 짧은 거리에서 캐치볼을 하면 커터식으로 연습하고 있다. 포크볼이란 확실한 결정구가 있었지만 선발로 길게 던지기 위해 또 하나의 변화구가 필요하다는 황준서 선수입니다. 김범수 선수의 슬라이더 느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브레이킹볼을 잘 찾았으면 좋겠네요. 조동욱 선수도 1군 퓨처스를 합해 92.2이닝을 소화합니다. 교육리그에서도 공을 던졌기 때문에 100이닝을 소화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운동주 김서영 선수 그래도 이닝수 제한을 강하게 했는데 황준서, 조동욱 선수는 이닝수 제한에 의미를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욱 선수는 100이닝 가까이 던지면서 지금 스피드로는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타자들이 워낙 잘 쳐서 조금만 안일하게 던지면 안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투구폼도 수정하고 있다. 엄청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씩 수정하고 있다. 밸런스도 더 잘 맞는 것 같다. 2, 3km 더 나오면 좋은 공도 나오고 타자를 더 편하게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다. 공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차고 들어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조동욱 선수입니다. 방송에서 저는 슬라이더 체인지업의 퀄리티 괜찮다. 그런데 속구의 퍼포먼스가 너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속도 그렇고 구위도 마찬가지. 타자를 이겨낼 수 있는 구속 구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구력을 가지고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는 분명해 보이는데 확실히 아직은 프로의 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동욱 선수도 말라깽이 좀 더 몸을 키울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조동욱 선수의 숙제는 참 어렵네요. 구속이 5km, 10km 오른 선수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2km도 올리지 못하는 프로 선수들 많습니다. 구속을 올리는 훈련법은 이미 한화가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수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 힘든 숙제를 풀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황준서, 조동욱 선수 모두 힘이 있을 때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데뷔 선발전 승리투수 오랜 기간 끊어져 있다가 두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록을 해낸 두 선수입니다. 하지만 보완이 될 부분 먼저 프로다운 몸이 되자 숙제가 생겼고 그 숙제를 풀면 그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두 선수이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